수업 찍은 영상은 유튜브에 올라갈 거고요. 다시 볼 필요가 있나 없나는 뭐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고 계속 앞으로 계속 찍고 3영업일 안에 올라갈 겁니다. 지금까지 계속 맨날 미루미루 하다 보니까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학교랑 학원 끝나자마자 그냥 웬만하면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이번 주는 너무 피곤해서 안 되고 오늘 11시에 끝나면은 약간 좀 넋두리긴 한데 끝나자마자 11시에 끝나서 집에 들어가면 한 11시 반 4시나 5시에 또 일어나야 돼요. 내일 수업 준비를 또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죠.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니까. 자, 우리가 앞에서 했던 내용을 다시 떠올려 보면은 무슨 얘기를 할까 하면 딱 세 가지 네 가지. 운동은 물체의 위치가 변하는 것이다. 뭐에 대해서? 시간에 따라. 운동은 시간에 따라 위치가 변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운동, 여러 가지 운동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위치가 변하는 상황이 자주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은 어떤 시간 동안 이 사람이 A라고 하는 지점부터 시작해서 A에서 B로, B에서 C로 이동했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의 위치가 얼만큼 변했고 내가 얼만큼 움직였는지를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좀 간단하게 좀 해봅시다. 일단 어떤 사람이 50초 동안 A에서 B로 100m만큼 움직인 다음 B에서 C로 50m만큼 움직인 상황이에요. A에서 B로 오른쪽으로 100m만큼 움직였고 B에서 C로 왼쪽으로 50m 움직였어요. 자, 이때 최종적으로 50초가 지났을 때 A는 이 사람은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끝났죠? C에서 시작해서 C에서 끝났어요. 자, 그럼 우리는 시작과 끝을 연결해요. 자, A에서 시작, C에서 끝. 자, 그럼 저 A랑 C 사이 거리는 얼마일까요? 50m에 50m.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A는 50초 동안 저 사람은 50초 동안 50m 이동한 거야. 근데 뭔가 좀 우리가 생각했을 때 말이 안 돼요. 150m 움직인 거 아닌가요? 실제로 움직인 건 150m 맞아요. 이건 실제로 움직인 건 150m 맞아요. 이 사람이 50초 동안 실제로 움직인 거리에 따라서 세보면은 150m가 맞아요. 하지만 위치가 변한 것만 생각해보자. 50초 동안 이 사람은 A에서 C로 오른쪽으로 50m밖에 안 움직였어요. 실제로는 150m를 움직였지만 이 사람의 위치가 변한 거는 오른쪽으로 50m밖에 변하지 않았어. 이동거리와 변이가 차이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은 50초 동안 50m의 위치가 변했고요. 또는 150m를 움직였어요. 변이의 경우는 50m, 이동거리의 경우는 150m에 해당해요. 자, 그러면 내가 50초라고 하는 시간으로 각각을 나눠주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바로 이동거리를 시간으로 나눴을 때는 평균 속력을 150m를 50으로 나눴더니 이 양반은 1초에 3m씩 움직이더라. 자, 맞나요? 1초에 3m씩 움직였으면 50초 움직였을 때 50초 동안 3m, 초속 3m로 움직이면 150m. 맞네요. 하지만 변이를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지금 속도라고 했는데 변이에요. 미안해요. 변이를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오른쪽으로 50m 움직인 걸 50초로 나눴더니 이 양반은 1초에 1m씩밖에 안 움직이더라. 오른쪽으로. 자, 그러면은 계산을 해봅시다. 50초 동안 오른쪽으로 1m, 초속 1m로 움직였으면 얼만큼 움직인 거야? 오른쪽으로 50m 움직인 거야. 이처럼
변이랑 이동거리는 서로 같지 않습니다. 변이랑 이동거리는 서로 같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막 실제로 많이 움직인 것 같은데 위치는 별로 안 변했으니까 움직이지 않은 거네요? 라고 물어보는 이상한 상황이 나오기도 해요. 내가 공을 던져 다시 돌아왔어. 공을 던져서 공이 다시 돌아왔어. 자, 한 1분이 지났어. 1분 동안 공중에 떠있다가 내려온 것도 좀 대단하긴 한데, 자, 1분이 지나서 바닥에 도착했어. 위치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얘는 움직이지 않은 거예요. 이상하죠? 근데 어쩌겠어, 움직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이상하다 싶어도 우리가 변이라고 하는 것과 이동거리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설정했기 때문에 생기는 모습이에요. 어쩔 수가 없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좀 해봅시다. 이거 하면 아마 끝날 텐데, 위치가 변해. 그래서 우리는 이 변하는 것들을 보통 그래프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표현합니다. 근데 그래프가 나오게 되면 애들이 막 기겁을 해. 나 그래프가 나왔다. 어렵다. 못한다. 실제로 못할 거였으면은 하게 만들어야죠. 하게 만들어야지. 그럼 그래프는 어떻게 생각해 주면 되냐 했을 때, 그래프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를 정리했습니다. 그래프, 위치 시간 그래프, 속도 시간 그래프, 가속도 시간 그래프가 나왔을 때 우리는 이것으로 무엇을 얻어낼 수 있는가? 일단 맨 처음부터 해보자. 자,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일정한 값이래요. 자, 시간에 대해서 위치가 일정하다는 얘기네요. 자, 내가 만약에 여기에 새롭게 뭔가 표시. 자, 4m라고 하는 곳에 무언가 있어. 근데 얘가 시간이 지나도 4m야. 자, 그러면은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여기 점이 있어가지고 이 점을 기준으로 4m 떨어진 곳에 돌이 있어. 자, 돌이 있어요. 시간이 지났어. 3m예요. 3초가 지났어. 4m예요. 1년이 지났어요. 4m예요. 안 변했죠? 그럼 얘는 이것을 의미하는 거구나. 위치가 변하지 않는구나. 멈춰있다. 정지해있다. 일정한 값은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일정한 값은 위치가 변하지 않는 상태, 정지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두 번째, 그럼 얘가 움직인다면은 값이 계속 변하겠네요. 그럼 가장 간단하게 값이 변하는 건 뭐가 있을까? 일정하게 증가하는 또는 일정하게 감소하는 직선 같은 걸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직선을 이렇게 그리게 되면은 얘네가 변해요. 값이 변해요. 자, A라고 하는 녀석, B라고 하는 녀석 둘 다 생각을 해볼게요. 자, A라고 하는 녀석은 지금 4초 동안 8m 움직였어요. 4초 동안 8m 움직였어요. 그쵸? 8m에 해당하는 위치가 변했네. A는 8m에 해당하는 위치가 변했네. 근데 B를 볼까요? B의 경우는 2초 동안 8m 변했어. 자, 둘 다 변한 정도는 똑같아. 뭐가 달라요? 위치가 변하는 시간만 달라.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4초 동안 8m 움직인 녀석이랑 2초 동안 8m 움직인 녀석 둘 다 8m 움직인 건 똑같아. 자, 근데 누군가는 2초 걸렸고 누군가는 4초 걸렸어.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걸 통해서 뭘 생각해 볼 수 있는가? 누가 더 빠른가? 누가 더 빨라? 누가 더 빨라? 얘가 더 빨라. 2초 동안 8m 움직인 게 4초 동안 8m 움직인 것보다 빠른 거 아니야? 그쵸?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빠르기를 구해야 되는데, 빠르기 어떻게 구해요? 속력은 어떻게 구해요? 그쵸. 시간분의 움직인 거리. 여기서는 움직인 거리가 결국 위치랑 똑같으니까 한번 나눠봅시다. A라고 하는 녀석은 4초 걸렸어. 몇 미터 움직이는데? 8m 움직이는데. 그럼 얘는 1초에 2m씩 이동하고 있네요. A는. 자, B는 얼만큼 움직이고 있어? 자, B는 2초 동안 8m를 움직였어. 자, 그럼 얘는 나눠주게 되면 1초에 4m를 움직이네. 그렇죠? 자, 빠르기까지는 알겠습니다. 좋아, 여기까지는 됐어. 그런데 우리 뭔가 조금 이상한 게, 이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시간은 가로예요. 가로.
그다음에 위치가 변한 거 세로죠. 가로분의 세로가 의미하는 게 뭐였죠? 기울기였어요. 가로분의 세로는 기울기였어. 근데 여기에 가로는 시간이었고요. 여기에 세로는 위치가 변한 정도네. 아,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의 기울기는 속도구나. 즉 기울기가 크면 클수록 속도가 크다. 가파를수록 빠르게 움직이는 거야. 생각해봐. 2초 동안 8m 움직이는 애랑 4초 동안 8m 움직이는 애 누가 빠른가? 2초 동안 8m 움직이는 애가 빠르잖아. 근데 기울기는 누가 커? B가 A보다 큰 거 아니야? 아, 더 빠르구나. 자, 근데 보통 이렇게 두 점 사이 기울기를 이용해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반면에 갑자기 점 한 개 찍고 거기를 지나는 막 직선을 그려요. 그때는 그 직선의 기울기가 속도다. 근데 물론 지금 당장은 얘를 사용하는 경우는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구나, 저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넘어가서 그럼 기울기라고 하는 게 속도였으니까 기울기가 일정하면요 속도가 일정하겠네요. 그렇죠? 기울기가 속도라고 했으니까 기울기가 일정하면은 속도가 일정하겠네. 일정하게 움직인다. 시간에 대해서 일정하게 움직인다. 자, 마지막으로 그래프가 꺾이거나 기울기의 부호가 바뀐다. 자, 그래프가 꺾이거나 그 기울기의 부호가 바뀌는 경우. 자, 기울기의 부호가 바뀌는 경우. 기울기가 앞에서 속도라고 했어요.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즉, 내가 플러스로 움직이다가 플러스의 속도로 움직여. 근데 이제 마이너스의 속도로 바뀌었어. 자, 그렇다는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플러스를 오른쪽이라고 생각해보고 마이너스를 왼쪽이라고 생각해보자. 그러면은 나는 오른쪽으로 움직이다가 왼쪽으로 움직이는 거야. 즉, 내가 움직이는 방향이 바뀌는 거야. 움직이는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위치 시간 그래프 끝. 속도 시간 그래프. 아주 옳습니다. 자, 가로분의 세로는 기울기다. 일단 가져가겠습니다. 자, 속도시간 그래프는 그냥 웬만한 거는 속도시간 그래프에서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웬만한 거는 등가속도 운동, 물체의 운동, 하다못해 뭐 운동량, 충격량, 에너지 다 할 수 있어요. 조금 귀찮고 복잡할 뿐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얘는 속도시간 그래프이기 때문에 일정한 값이면 누가 일정한 거야? 속도가 일정한 거야. 자, 속도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 자, 일정한 속도로 움직인다는 건 속도가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고 있어요? 안 변하고 있어요? 안 변하고 있어요. 자, 속도의 변화가 없다. 속도가 안 변한다. 자, 그런데 속도가 안 변한다는 얘기는 가속도가 0이랑 똑같대요. 자, 왜 속도가 변하지 않으면 왜 가속도가 0이냐? 우리가 가속도가 뭐냐고 앞에서 정의를 했을 때 시간분의 어떤 시간분의 단위 시간당 속도의 변화량이라고 했어요. 자, 얘는 계속 늘어난다고 해도 얘가 0이라면, 즉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분모랑 상관없이 분자가 0이니까 0이네요. 가속도가 0이고. 속도가 일정한 값이면 가속도가 0이구나. 뭐라고요? 속도가 일정하면 뭐가 0이라고? 가속도가 0이다. 자, 그러면은 이제 넘어가 볼까? 기울기. 기울기는 그러면 가로분의 세로니까 가로, 시간, 세로, 속도가 변한 거, 그쵸? 속도의 변화량이 세로네. 그럼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니까 기울기는 가속도다.
일정한 기울기라고 적혀 있지만 기울기 밑에 우리는 가속도라고 적어줍니다. 즉 일정한 기울기면은 가속도가 일정하다. 나중에 연계될 수 있는 등가속도 운동 상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그래프 아래 면적이라고 했어요. 가장 간단한 구간이 0에서 2초까지의 면적만 살펴볼게요. 자, 0에서 2초 동안 속도가 2m/s래요. 1초에 2m로 움직이는 속도예요. 자, 그래프 아래 면적이라고 했는데 면적. 자, 직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요? 세로 곱하기 가로. 가로 곱하기 세로. 자, 가로 곱하기 세로래요. 자, 그러면 2초 곱하기 2m/s. 초속 2m면 어떻게 돼요? 4m가 되네요. 미터면은 움직인 정도네. 즉 물체의 위치가 얼만큼 변했는지 알려주고 있다. 그래프 아래 면적은 물체의 위치가 얼만큼 변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내가 위치가 얼마나 변했는지를 좀 빠르게 파악을 해야 된다. 넓이 구하는 게 아마 다른 거 구하는 것보다 쉬울 거예요. 넓이 구하는 게. 직사각형, 사다리꼴 얘네들은 조금 쉽잖아요. 뭐 곡선이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여러분들 그거 할 때 곡선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넓이 구하기 쉽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부호는 운동 방향,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만약에 부호가 바뀐다. 기울기의 부호가 바뀐다는 얘기는 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를 말하죠. 운동 방향이 바뀐다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속도 시간 그래프를 보니까 내가 어떤 시간에서 속도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네. 그럼 오른쪽으로 가다가 점점 느려져서 이 시간이 지난 순간부터는 다시 왼쪽으로 움직인다라는 얘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어려워도 아니야. 어려워도 아니야.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 자, 이거 하면은 진짜 끝. 찐막. 개념은 찐막. 자, 가속도 시간 그래프. 딱 3개만 하면 돼요. 일정한 값. 일정해. 뭐가? 값이. 근데 값은 누구야? 가속도야. 그럼 누가 일정해? 가속도가 일정해. 가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일정한 가속도로 움직인다? 그러면 이거는 같다. 뭐가? 가속도가. 등가속도 운동이다. 그런데 일정한 가속도인데 일정하게 0이라면요? 가속도가 0으로 일정하다면? 가속도가 0이면은 등속도 운동 상태. 속도가 변하지 않으니까. 자, 그래프 아래 면적. 이번에도 직사각형 넓이를 해봅시다. 0에서 2. 자, 0에서 2인데요. 봅시다. 0에서 2초 곱하기 2m/s 제곱. 가속도는 이제 슬래시 옆에 초의 제곱이라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 가속도를 구했던 걸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은 가속도는 시간 동안 속도가 변한 거를 나눈 거야. 그쵸? 가속도는 어떤 시간 동안 속도가 나눈 거를 속도를 시간으로 나눈 거예요. 속도가 변한 거를. 근데 속도라고 하는 녀석은 또다시 내가 움직인 움직인 정도를 시간으로 나눈 거였잖아. 그쵸? 그러면은 내가 시간으로 2번 나눈 거네. 움직인 정도를. 미터를 시간으로 2번 나눴네. 미터를 시간으로 1번, 2번. 미터를 시간으로 2번 나눴으니까 제곱이 들어가요. 그럼 내가 여기다가 시간을 곱해주면 뭐가 나올까? 여기 제곱이 없어지겠네요. 그렇죠? 2 곱하기 2 m/s 4 m/s. 가속도에다가 시간을 곱하면은 속도가 나오는데 그냥 속도가 아니라 속도의 변화량. 즉, 저 넓이만큼 내 속도가 변한다 라는 얘기예요. 처음에 속도가 1이었다면 지금 2초에서부터는
4가 늘어나는 5가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처음에 0이었다면 2초에선 4가 되고요. 처음에 1이었다면 5가 됩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 부호만 하면 끝나네요. 부호, 가속도의 방향. 다시 말해서 힘의 방향. 왜 힘의 방향일까요? 부호가. 이거는 앞에서 우리 했던 이 법칙. F는 ma, 가속도 곱하기 질량. 질량이 없는 물체는 존재하지 않아요. 질량이 없는 무언가는 있을 수 있는데 질량이 없는 물체는 없어요. 물체는 질량이 무조건 있습니다. 그래서 물체의 가속도가 작용하고 있다? 그럼 질량 곱해줘. 힘이 나오네요. F는 ma. 다시 말해서 힘의 방향은 가속도의 방향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케이, 좋습니다. 이제 예제로 넘어가 볼 건데 한번 넘겨볼까요? 뭔가 좀 어려워요. 갑자기 이런 게 나오면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좀 같이 하기 전에, 얘네가 하기 전에 결국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를 좀 설명을 하고 하면은 문제를 풀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면 뭐 풀이를 할 거고요. 일단 상황을 설명을 해줄게요. 일단 힘이라고 하는 게 작용하고 있어. 힘이 작용하고 있어. 둘 다 힘이 작용하고 있어요. 근데 무슨 힘이야? 중력이라는 게 작용하고 있는 거야 지금. 물체를 잡아당기고 있어. 이 중력이 작용하면은 물체는 움직이거나 움직이지 않거나예요. 자, A만 따로, 왼쪽에 있는 A만 따로 생각해 보면은 얘는 지금 바닥에 있으니까 움직이지 않을 거야. 이거는 뭐 당연한 거야. 근데 B는 어때? 밑에 바닥이 없네요. 움직이겠네? 그럼 얘는 움직여요. B는 움직여. 얘는 안 움직일 거고 밑으로 안 움직일 거고 B는 움직일 거야. 자, 그런데 B는 움직이고 A는 안 움직이는데 A랑 B랑 지금 연결돼 있죠. 그러면은 B가 받는 힘을 A랑 B가 같이 나눠 가져가는 중이 아닐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럼 나를 다시 한번 볼게요. 둘 다 밑으로 잡아당기고 있어. 누가 더 셀까? 무거운 쪽이랑 가벼운 쪽 중에 누가 더 세게 잡아당겨질까? 무거운 쪽이 더 세게 잡아당겨지겠네. 그럼 내가 얘네를 한 줄로 연결했을 때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줄을 들고 다닐 만한 경험이 있나? 줄을 들고 다닐 만한 경험이 딱히 없죠. 그렇다고 요즘 유선 이어폰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자주. 내가 뭐 콘센트 같은 그 충전기를 들고 다니는데 충전기의 한쪽 끝은 이제 콘센트가 연결돼 있으니까 무겁잖아요. 무거운 쪽이랑 가벼운 쪽 이렇게 있으면 가벼운 쪽이 내려가요? 무거운 쪽이 내려가요? 라고 했을 때 뭐 얘가 내려가겠지. 무거운 쪽이 내려가겠지. 근데 같이 연결돼 있으니까 따로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같이 움직인다 라는 얘기예요. 그럼 얘네가 같이 움직일 때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를 파악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먼저 작용하는 힘을 찾아주세요. 작용하는 힘을 찾고 다음에 얘네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연결되는 것을 찾습니다. 자, 연결되어 있다. 힘이 어쩌고 저쩌고다. 마지막으로 운동하는 방향을 찾아주면 돼요. 움직이는 방향. 약간 말이 되는 방향으로 움직이면 돼요. 내가 이렇게 연결했을 때 이렇게 움직여야 돼. 실제로 그렇게 움직일 거야. 말이 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찾아주면 돼요. 그 방향으로 움직일 때 얘네가 각각 어떻게 움직일 거야 라고 하는 거를 찾아주는 문제입니다. 이해됐어? 그래서 밑에 있는 가속도 법칙을 이용해서 가속도를 찾아주면 되는 문제예요. 힘을 구해요. 오케이, 됐습니다. 2번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똑같이 힘이 작용하는 건 똑같아요. 얘도 중력이 작용해. 자, 그런데 우리는 힘이 작용하면 뭐 한다라고 했어요? 물체에 뭐가 변한다고? 운동 상태가 변한다. 2법칙 가속도 법칙과 1법칙 관성의 법칙을 이용해가지고 우리는 힘이 작용하면 운동 상태가 변하고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얘네 안 움직이죠? 그럼 힘 작용 안 하겠네. 힘 없겠네. 힘 있는데요?
왜 안 움직일까? 부터 시작이야. 왜 안 움직일까? 그러면 얘네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얘네가 이렇게 잡아당겨지고 있는데 누군가 이렇게 미는 거 아닐까? 그쵸? 이렇게 돼야 약간 상식적으로 말이 될 것 같아. 내가 누가 얘네를 누르고 있어. 근데 얘네가 위로 미는 힘이 없으면 아래로 들어가겠네. 가 당연하게 나올 수 있어야 돼. 내가 너네를 눌러. 근데 너네가 날 안 밀면 너네 안으로 들어가겠죠. 아니 그렇진 않겠지만 들어가지 않겠지만 만약에 미는 힘이 없으면 들어갈 거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작용 반작용 관계다 뭐 힘의 평형 관계다 돼 있는데 밑에 있는 녀석들을 보면서 일단 얘네들이 어떻게 힘이 작용하는지 먼저 찾아보고 그러면 이 두 개 사이에서 누가 누구한테 주는지 힘을 먼저 찾고 똑같이 힘 찾기는 똑같아. 힘을 먼저 찾고 누가 누구에게 주고 있는지 누가 누구에게 주고 있는지를 찾아보는 겁니다. 누가 누구에게 주고 있는지. 그러면 이제 힘이 여러 개 나올 거야. 그럼 그 힘별로 비교를 하는 거지. 자, 똑같은 물체가 서로 다른 애한테 주고 있는지 아니면 서로 교환하고 있는 건지 두 개의 크기는 어떤지 그런 것을 찾아서 비교를 해주면 됩니다. 힘의 평형과 반작용 문제는 뭔가 어렵게 생각하기보다는 뭔가 약간 일단 멈춰 있으니까 다 0이다 라고 생각해봐. 다 0이다. 합쳤을 때 0이다. 마지막으로 위치 변화. 이건 앞에서 얘기했던 위치 시간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어보면 되겠네요. 네. 그러면은 한 문제 5분씩 해서 한 15분 정도 줄게요. 네, 넉넉하게 줄게요. 15분 정도. 네.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더 필요하다. 일단 15분 줄 테니까 한번 풀어봅시다. 15분 뒤에 풀이할게요.